네, 안녕하세요.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, 그리고 효성화학 주주분들. 이 효성화학이 이번에 현금 유동성을 확보한다고 합니다. 이 특수가스 사업부 매각을 통해서 지금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. 오늘은 이 부분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먼저 이 특수가스 사업부 매각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. 그리고 이 앞으로의 추가적인 행보는 어떻게 될지까지 하나하나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. 전에는 이 전 영상에서는 매출 부분을 조금 중심적으로 다뤘었죠. 근데 오늘은 이제 부채 비율에 대해서 조금 중심적으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. 원래 이 2011년 이 효성화학의 이 재무제표를 보셔도 이 부채 비율은 원래 조금 높았어요. 원래 이 부채 비율은 200% 이상이냐 이하로 보거든요. 근데 200% 이상이면은 웬만하면 조금 높다라고 판단을 해요. 근데 522%죠. 그리고 다행히 좀 이때는 유보율이 그래도 꽤 있었어요. 2,979%로. 근데 꽤 있어서 이 부분이 그래도 좀 괜찮은 부분으로 작용이 되었었는데 2022년부터 이 중국의 이 기초화학 제품 물량 공세가 이제 펼쳐집니다. 코로나 이후에 중국에서는 2030년까지 이 탄소를 최대로 찍겠다 하면서 이 기초화학 제품들을 이제 공장들을 마구 찍어내요. 마구 이제 생산을 하면서 마구 지어지면서 이 제품들을 마구 생산을 하죠. 그래서 이 중국 제품들에 밀려가지고 우리나라 이 기초화학 업계들이 그에 따른 손해를 조금 보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뭐 영업이익과 뭐 당기순이익 이때 뭐 2022년, 2023년에도 뭐 계속 꾸준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. 이렇게 당기순 손실이 계속해서 나자 결국 유보율이 줄죠. 결국 이 돈을 잃으니까요. 유보율이 줄면서 그에 따른 이 부채 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. 2631% 그리고 4934% 이렇게 엄청나게 좀 늘어나게 되고요. 일단 지금 이제 1분기와 2분기도 계속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어서 이 부채 비율이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효성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특수가스 사업부 매각을 추진을 하면서 지금 재무 건전성 부분에서 좀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. 한 달 전에 이 사모펀드 운용사들의 컨소시엄을 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좀 선정한 이후에 이번 이제 13일 이 IB 업계에 따르면 효성화학 특수가스 사업부 매각 본 계약이 이달 중 좀 체결이 될 것이라고 좀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. 일단 매각 가격 같은 경우 1조 3천억 원이라고 하는데요. 뭐 일각에서는 지금 인수 측에서 그러니까 우선 협상자 선정 당시 제시한 1조 3천억 원보다 좀 낮은 가격으로 협상을 시도해서 이 본 계약 체결까지 좀 시일이 걸릴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다고 하는데요. 근데 뭐 여기서 그러니까 큰 폭으로는 뭐 최대 한 10%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가 뭐 커도 한 1,300억 정도 빼면 됩니다.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큰 폭이 일어날 것 같진 않아서 이후에 만약에 가격 협상이 잘 마무리가 되면은 이러한 이 매각이 실질적으로 이제 빠르게 추진될 걸로 보이는데요. 이번 이 특수가스 사업부 이 매각이 마무리가 되면은 효성화학은 이외에 이제 다른 사업부도 이제 매각의 속도를 좀 붙일 전망이라고 합니다. 앞서 이번 효성화학은 이 화학 부분 빼고 뭐 전부 매각에 나선다고 했는데요. 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이 사업 포트폴리오 전반에 걸친 이 대대적인 좀 구조조정을 나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특수가스 이외에 이 필름 사업부나 이 친환경 신소재인 이 폴리케톤 사업부 등의 이 매각을 좀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. 그래서 결국 이 특수가스가 먼저 이제 매각이 되면은 그 이후에 아마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이제 매각을 좀 추진을 할 걸로 보이고 있어요. 그렇게 해서 지금 현금을 확보하려는 하는 거겠죠. 현금을 확보해서 이후에 뭐 추가적으로 딴 데 뭐 투자를 하던가 아니면 좀 잘 되는 사업부를 또 확장을 하던가 할 것처럼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 반기 상반기 이제 부채를 제가 좀 가져와 봤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1조 3천억 원 정도의 매각을 진행하게 되면은 여기 일단 유동부채 부분이 거의 2조 9천억 원입니다. 그 중에서 이 좀 눈여겨 보이는 부분이 차입금이죠. 빌린 돈이 일단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. 근데 그게 또 유동부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는 이걸 이제 1년 이내에 갚아야 된다는 거죠, 보통 1년 이내에 이제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. 차입금 같은 경우는 뭐 연장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일단 이 부분
만약에 이렇게 매각을 해서 현금을 얻게 되면은 이 부분을 조금 차입금 상환을 하는데 조금 활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. 이 외에 지금 1조 3천억 원 외에 지금 돈이 얼마나 있나 봤더니 이 유동자산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. 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부분이 한 1,513억 정도 있고요. 그리고 이 부분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 부분이 2,820억 정도가 있네요. 그리고 뭐 기타 금융자산이랑 뭐 유동자산 좀 있고요. 그리고 이 재고자산 부분이 뭐 3,667억 정도 있습니다. 보통 이 재고자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뭐 거기까지는 안 나오겠죠. 지금 사업부를 전부 이제 웬만하면 다 판다고 하니까 사업부 매각하는 돈으로 지금 차입금이나 뭐 이외의 부채들을 조금 상환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이제 효성화학에서 좀 중요한 부분은 뭐 매출 부분이 지금 올라와 주는 것도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, 당연히. 근데 지금 이제 당장 이 부채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어서 지금 이 사업부 매각 부분이 좀 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 사업부 매각과 함께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 주는지,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이 매출액이 얼마 좀 나아지는지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. 이 매출 부분에서도 또 살짝 한번 보면은 이 반도체 부분이 일단 8월 달에 좀 좋았습니다. 근데 2등이 지금 석유 제품입니다. 석유 제품이 지금 29.3억 달러, 그러니까 8월 달 기준에서 29.3억 달러로 지금 2등을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사업부 매각을 전부 마무리하게 되면은 그거와 동시에 이제 매출액이 조금 나아져 주면은 그래도 이 효성화학이 어느 정도 조금 안도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오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. 이 사업 매각도 하나를 매각하는데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려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계속 추가적인 소식이 나오면 저와 함께 계속해서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. 그래서 현재 이제 주가를 보시면 아직까지 그 하락 추세를 계속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. 박스권 구간까지 좀 그려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여전히 그 매출 실적이 좀 나아지지 않으면서 이러한 좀 약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이제 좀 중요시 해야 될 부분은 이런 차트, 그러니까 그 주가적인 부분이 아니라 지금 사업부 매각과 이후에 이 화학 산업이라고 하죠. 이 화학 산업이 이후에 이 흑자 전환을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가 이 기업을 볼 때 가장 이제 특징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현재 일단 이 근 한 달 동안 이 순매수는 일단 개인만 하고 있어요. 일단 뭐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는 이 리스크를 많이 지려고 하지 않아요. 근데 지금 이제 리스크가 좀 많죠, 투자를 하기에는. 그래서 그에 따라서 조금 기간을 필두로 조금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 부분도 이제 이후에 어떻게 이 매수세를 돌아와 주는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